여러분 혹시 골드러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금광이 발견됐다라는 소문에 너도 나도 곡괭이를 들고 달려갔던 그 시절 말입니다. 지금 AI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마치 내일은 없다라는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아마존 웹서비스는 향후 15년간 데이터 센터 확장에만 무려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도 질세라 매년 수십조 원을 AI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여유롭게 돈을 버는 나라가 등장한 겁니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플레이어,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AI를 돌리려면 필수적인 HBM 메모리 반도체, 폭증하는 데이터를 감당할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와 전력망까지. 이 모든 물리적 인프라를 한국이 만들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격해질수록 한국이 파는 무기와 식량은 더 많이 팔려나가는 구조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다들 챗GPT니 알고리즘이니 하는 소프트웨어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물리적 인프라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된 걸까요? 그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는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심풀이로 챗GPT에 질문 하나 던지는 그 순간에도 그 뒤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전기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최근 보고서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2022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사용한 전력량은 약 460TWh, 대한민국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력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IEA는 2026년에는 이 수치가 2배 이상 급증해 1000TWh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연간 총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양이죠. 불과 4년 만에 일본이라는 나라 하나가 통째로 쓰는 만큼의 전기가 AI 때문에 더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확장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엔비디아의 GPU를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전력회사에 먼저 전화를 겁니다. 혹시 저희 데이터 센터에 기가와트 단위로 전기를 공급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그들의 첫 질문이 된 겁니다. 마치 10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 땅 밑에 깔린 전기선이 일반 가정집용 낡은 구리선이었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설계도가 훌륭하고 비싼 자재가 쌓여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공사 첫 삽조차 뜰 수 없죠. 전력망이 화려한 AI 제국의 가장 치명적인 병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병목 현상은 AI 산업의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입지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과거에는 실리콘밸리처럼 IT 인재가 모여있는 곳이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규칙이 적용됩니다. 첫째,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를 대규모로 공급받을 수 있는가. 둘째, 수십만 개의 GPU가 내뿜는 열을 식힐 냉각 능력. 셋째, 초고속 통신망. 넷째, 건설 및 운영 인력. 다섯째, 지정학적 안정성. 수십조 원을 투자하는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곳에 지을 수는 없겠죠. 이 5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 패권을 두고 격돌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안정적인 전력망과 반도체 생태계, 지정학적 위치까지 고려했을 때 3명의 강력한 플레이어가 떠오릅니다. 한국, 대만, 그리고 일본입니다. 먼저 대만입니다. 대만의 무기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한 TSMC가 버티고 있다는 점이죠. AI 칩을 만드는 공장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건 엄청난 매력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과의 양안 갈등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둘째, 의외로 전력과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1년과 2022년 연이어 대규모 정전 사태가 터졌고 2021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반도체 공장들이 물을 구하느라 비상이 걸리기도 했죠. 365일 24시간 멈추면 안 되는 데이터 센터에게 정전과 단수는 악몽입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과거 전자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일본의 강점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입니다. TSMC 공장 유치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는 등 국가적 총력전을 펼치고 있죠. 홋카이도처럼 땅이 넓고 기후가 서늘해서 데이터 센터 냉각에 유리한 지역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오래된 약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연재해입니다. 2011년 도호쿠 대지진은 일본 전력망과 인프라 전체를 마비시켰던 끔찍한 기억을 남겼죠. 여기에 산업용 전기 요금도 한국보다 비싸거나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무기는 올라운더라는 점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거의 모든 조건을 평균 이상으로, 그것도 안정적으로 갖추고 있죠. 우선 전력망. 한국의 송배전 손실률은 약 3.5% 수준으로 5%가 넘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전력이 끊기지 않고 고른 품질로 일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죠. 여기에 세계적인 건설 능력과 반도체 생태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입니다. 현재 한국 데이터 센터의 약 6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2029년이 되면 수도권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전체의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은 이미 전기를 더 끌어다 쓰기 힘든 포화 상태입니다. 그냥 지방에 지으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초고속 통신망, 주요 고객과의 물리적 거리, 고급 인력들이 여전히 수도권에 묶여 있어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한국은 안정적인 올라운더지만 수도권이 꽉 찼고, 대만은 TSMC가 있지만 전력 불안과 전쟁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 지원은 많은데 지진이 무섭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구글이나 아마존의 CEO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한 곳에 몰빵하기엔 각국의 리스크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략은 리스크 분산입니다. 일본에도 짓고 대만과도 협력하지만 결국 가장 균형 잡힌 파트너인 한국의 핵심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단순히 땅 빌려주고 전기 파는 수준으로 날려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레고 세트를 통째로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하는 턴키 솔루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턴키란 열쇠를 돌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작동한다는 뜻이죠. 고객은 복잡한 조립 과정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열쇠만 받아서 돌리면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 건 작은 신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초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수십만 개의 반도체, 수천 킬로미터의 케이블, 거대한 변압기와 냉각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걸 통제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수백 수천 개의 부품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이걸 일일이 따로 주문해서 조립하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요? 이 지점에서 팀코리아가 등장합니다. 반도체부터 전력 건설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거든요. 자, 그럼 이 풀패키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첫째, AI의 두뇌 HBM 메모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합산 점유율이 80% 후반대에 달합니다. 둘째, 전력 시스템. 지금 전 세계는 변압기가 없어서 난립니다. 공급 부족으로 납기가 몇 년씩 밀리고 있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 같은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를 담아둘 ESS 배터리까지 더하면 전력 솔루션은 완벽해집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배터리 강자들이 버티고 있으니까요. 셋째, 건설 능력. 지난 수십 년간 중동의 사막과 거친 바다에서 플랜트를 지으며 쌓아온 압도적인 프로젝트 관리 능력입니다. 2005년 한국 컨소시엄이 따낸 200억 달러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사막 한복판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거나 첨단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완벽하게 시스템을 통합하는 능력, 이것이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미래의 에너지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옆에 소형 원자력 발전소 SMR을 지어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모델이 주목받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기자재 공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포지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도 두 가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드웨어 종속이라는 딜레마입니다. 냉정하게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지금 비싸고 훌륭한 둥지를 열심히 지어주고 있습니다. 네, HBM이라는 최고급 사료와 변압기라는 튼튼한 울타리도 채워 넣었죠. 하지만 정작 그 둥지 안에서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 즉 AI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거기서 쏟아지는 막대한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안타깝게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미국 빅테크들입니다. 우리는 둥지를 지어주고 일회성 공사비나 부품값을 받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나온 황금알로 또 다른 사업을 만들고 전 세계 생태계를 지배합니다. 과거 스마트폰 시대를 떠올려보세요.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 납품했지만 결국 시장의 가장 큰 부와 권력은 운영체제라는 플랫폼을 장악한 애플과 구글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드웨어 공급에만 취해 있다 보면 결국 우리는 AI 시대의 규칙을 만드는 설계자가 아니라 그들이 만든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고급 하청업체로 남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는 국토 불균형의 심화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될수록 AI라는 첨단 산업의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이 독차지하는 반면 그 막대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소와 송전탑은 지방에 지어야 하는 구조가 굳어집니다.
정의는 지방에서 만들어 수도권으로 보내고 매연과 위험은 지방이 떠안는 이 모순적인 구조,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계산한다라면 한국의 데이터 센터 산업은 결코 꽃길만 걷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개인의 투자라는 현실적인 질문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요즘 많은 분이 AI 투자라고 하면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훌륭한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이들은 모두 금을 캐기 위해 경쟁하는 광부들입니다.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경쟁에서 밀리면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고위험군이죠. 그런데 AI가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조용히 돈을 버는 또 다른 축이 있습니다. AI가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곡괭이를 파는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이들은 AI GPU에 필수적인 HBM 메모리를 공급하며 엔비디아든 AMD든 결국 거쳐갈 수밖에 없는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력적으로 눈을 돌리면 또 다른 기회가 보입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 회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변압기와 송배전 설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따라붙는 구조에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데이터 센터의 비상전력을 책임지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배터리 기업들도 인프라 확대의 수혜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데이터 센터 자체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리츠 기업들도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에퀴닉스나 디지털 리얼티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AI 서비스의 승자와는 무관하게 서버가 늘어나는 한 임대 수익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중요한 사실 하나가 명확해집니다. AI에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화려한 AI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만 목을 맬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AI라서 산다 이가 아니라 AI라는 구조 안에서 이 기업은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맡고 있는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AI 전쟁에 숨겨진 승패는 화려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전기와 데이터 센터라는 물리적 인프라에서 갈리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 반도체, 전력, 건설을 아우르는 턴키 솔루션으로 이 전쟁의 강력한 무기상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하지만 하드웨어 종속과 국토 불균형이라는 그림자를 직시하고 화려한 광부가 아닌 필수적인 곡괭이에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상 초반에 드렸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치열한 전쟁터에서 유일하게 웃는 자는 누구일까? 한국은 AI 시대의 강력한 곡괭이를 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곡괭이를 남을 위해 쓸 것인지 아니면 우리만의 금광을 개척하는 데 쓸 것인지는 이제부터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지금 금을 캐는 광부가 많습니까? 아니면 곡괭이를 파는 상인이 많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AI 시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거대한 전력망 부족 사태가 불러올 또 다른 나비 효과,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지각 변동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